엔비디아, 인텔, 퀄컴, 애플 세계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만든 칩은 출하되기 전 반드시 마지막 관문을 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 쓰이는 부품이 있습니다. 도모입니다. 실리콘오버로 만든 테스트 소켓. 이 소모품 하나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삼성도 칩을 세상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고무 소켓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 나라가 한국이고 세계 점유율 75%를 가진 회사가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일본의 2위 업체를 통째로 인수했고 특허 357건을 가져왔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졌습니다.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이 회사의 AI용 매출은 매년 242%씩 성장하고 있고 SK그룹이 5,225억을 넣고 인수했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리노공업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테스트 핀으로 세계 1위인 그 회사. 같은 시장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 1위인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회사 이야기입니다. ISC. 오늘의 히든 넘버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웨이퍼 위에 회로가 새겨지고 패키징까지 마치면 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도체에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완성된 칩이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불량은 없는지를 전수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칩은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불량 반도체가 하나라도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지고 자율주행차의 연산이 멈추고 데이터 센터 서버가 다운됩니다. 반도체 하나의 불량이 수십억 원의 리콜 비용, 수천억 원의 브랜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는 출하 전 반드시 검사를 거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검사 장비와 칩 사이를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접촉 부품, 테스트 소켓입니다. 칩의 단자 하나하나에 전기 신호를 보내고 돌아오는 신호를 읽어서 정상인지 판별합니다. 이 소켓이 없으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반도체가 갈수록 고성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는 핀 수가 1만 개에서 최대 3만 개에 달합니다.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잡도입니다. 핀 하나하나가 정확히 접촉해야 하고 수만 번 반복 검사를 견뎌야 합니다. 이 소모품의 기술 난이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검사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고 검사 비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HBM 같은 고대 여폭 메모리는 기존 메모리보다 테스트 시간이 몇 배나 깁니다. 소모품인 테스트 소켓의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병목이 설계나 제조가 아니라 검사 공정에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모품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키워가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부품, 특히 검사 공정에 쓰이는 소모품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소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 모토로라 코리아 반도체 사업부에서 11년을 근무한 엔지니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연배. 그는 반도체가 설계되고 제조되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반도체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부품은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1997년 그는 모토로라를 떠났습니다. 외환 위기가 터진 해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와 창업을 결심하기에 최악의 타이밍이었지만 그는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2001년 경기도 상남에 작은 회사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ISC 테크놀로지, 지금의 ISC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 직원 몇 명으로 시작한 벤처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의 품질을 결정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의 제품을 쓰려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제품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한국 중소기업이 만든 소켓을 왜 써야 하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영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건 모토로라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전혀 다른 방식의 소켓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금속핀 방식이 아닌 고무 소재의 소켓.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이라는 아직 세상에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2003년 ISC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형 테스트 소켓의 양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의 인증을 받으면서 한국 반도체 검사 시장에 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한 엔지니어가 세계에 없던 기술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소켓의 세계에는 오랫동안 하나의 상식이 있었습니다. 금속 핀으로 만든다. 포고핀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스프링이 달린 금속 핀이 칩의 단자를 물리적으로 눌러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수십 년간 업계의 표준이었고 지금도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포고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고성능화되면서 핀 수가 수천 개, 수만 개로 늘어나자 핀 하나하나의 접촉 정밀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핀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올라갔고 접촉 불량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 환경에서는 교체 비용과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ISC가 들고 나온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무였습니다. 실리콘 러버 안에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금속 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합니다. 칩을 소켓 위에 올려 누르면 러버가 압축되면서 금속 입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전기 신호가 통과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절연 상태를 유지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금속 입자를 균일하게 배치하는 것은 극도로 정밀한 기술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포고핀 대비 전류 손실이 적습니다. 전류 통과 속도가 빠릅니다. 칩 단자에 가하는 물리적 충격이 작아 손상 위험이 낮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약 30% 저렴합니다. 금형 기반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장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무로 반도체를 검사한다고?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검사는 정밀도가 생명인 영역인데 고무 소재가 금속 핀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ISC는 제품으로 증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채택했고 이후 인텔, 퀄컴,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세계 빅테크들이 하나씩 ISC의 러버 소켓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고핀이 수십 년간 지배하던 시장에 고무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ISC의 비메모리 매출 비중은 8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복잡한 칩들을 검사하는데 이 회사의 고무 소켓이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ISC가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 소켓을 양산하긴 했지만 원천 기술의 뿌리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화학대 기업 JSR이 실리콘 러버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JMT라는 자회사가 러버형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 업체였습니다. ISC 입장에서 이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제품은 세계 1위이지만 원천 소재 기술의 특허가 일본에 있다는 것. 언제든 특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도 기술의 뿌리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2014년 ISC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JMT를 통째로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JSR이 보유한 JMT 주식 100%와 특허 영업권 일체를 약 4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특허만 357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코스닥 중소기업이 일본의 원천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한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감한 행보였습니다. 인수자금도 부담이었고 일본 기업과의 문화 차이, 기술 인력 통합 같은 후속 과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자 ISC의 실리콘 러버 소켓 세계 점유율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1위와 2위가 합쳐진 겁니다. 원천 특허 리스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서 ISC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자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기술을 만든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그 기술을 산업화하고 시장을 지배한 나라는 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천 기술까지 가져왔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 ISC는 그렇게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에서 ISC의 점유율은 75%입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ISC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을 보면 러버 소켓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테스트 소켓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 여전히 포고핀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ISC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약 12%였습니다. 러버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아직 성장할 여지가 컸다는 뜻입니다. ISC는 포고핀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기로 합니다. 2022년 포고핀 전문 업체 프로웰을 인수했습니다. 프로웰은 27년 업력의 포고핀 제조사로 자동화 공정에 강점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ISC의 글로벌 영업망과 프로웰의 제조 기술이 합쳐지면서 ISC는 러버와 포고 양대 라인업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테스트 소켓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반도체 고객사 입장에서 러버 소켓과 포고핀 소켓을 한 업체에서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면 비용도 줄이고 관리도 편해집니다. ISC는 소켓뿐 아니라 테스트 장비 소재까지 묶어서 턴키로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고핀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리노공업이 대표적입니다. 리노공업은 포고핀 기반 테스트 소켓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가진 회사입니다. ISC가 포고핀 시장에서 리노공업과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비메모리 고성능 칩에 강한 러버 소켓을 중심에 두고 포고핀을 보완제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매출 비중 80%가 그 증거입니다. 러버로 독점하고 폭으로 확장하고 턴키로 묶는다. ISC가 단순한 소모품 회사가 아니라 테스트 플랫폼 기업이 되려는 이유입니다. 2023년 이전까지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폭발적 성장과는 거리가 먼 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오르내리고 소모품이다 보니 교체 수요가 꾸준하지만 시장 규모가 갑자기 2배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엔비디아의 AI GPU는 이전 세대 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핀수가 1만 개에서 최대 3만 개에 달하고 칩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 원을 넘깁니다. 이런 칩의 분량이 있으면 손실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검사는 더 정밀해져야 하고 더 오래 걸리고 더 자주 해야 합니다. ISC에게 이건 기회였습니다. AI용 GPU와 ASIC 가속기를 검사하는 러버 소켓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ISC는 발빠르게 AI 반도체 전용 테스트 소켓을 개발했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 ISC의 AI용 매출은 1,494억 원이었습니다. AI용 제품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242%입니다. 전체 매출 2,202억 원 중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68%에 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열리면서 메모리 영역에서도 테스트 소켓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테스트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립니다. 소켓 교체 주기도 빨라집니다. ISC는 2026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HBM 3사의 테스트 솔루션 공급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테스트 소켓과 버닌 테스터 장비를 일체화한 솔루션 형태로, SK하이닉스에는 소켓 형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에서 시작해 메모리까지 AI 반도체 검사의 전 영역을 커버하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ISC가 목표로 세운 건 명확합니다. 2026년까지 AI 하이엔드 매출 비중 60% 이상. AI가 만든 새로운 게임에서 ISC는 가장 빠르게 판을 읽고 움직인 회사입니다. ISC는 이미 러버 소켓 세계 1위였고 매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지 않아도 될 만큼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SK그룹의 SKC가 ISC 지분 45%를 5,225억 원에 인수합니다. 기존 최대 주주 지분 35.8%를 3,475억 원에 사들이고 추가로 1,750억 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SK는 테스트 소켓 회사에 5천억이 넘는 돈을 넣었을까요? 단순히 잘 되는 중소기업을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SK그룹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HBM 시장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AI 시대에 HBM 수요가 폭발하면 그 HBM을 검사할 소켓도 폭발적으로 필요해집니다. SK 입장에서 ISC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반도체 검사 공정의 핵심 공급망을 그룹 안에 확보하는 전략적 인수였습니다. ISC 입장에서도 SK그룹 편입은 의미가 컸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SK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대 HBM 고객사를 그룹 내에 둔다는 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베트남 생산법인 ISC 비나에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대기업 자회사가 되면서 독립경영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창업자 정영배 대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고 김정열, 김종우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중소기업 특유의 민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시장의 시선은 있었습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SK그룹 편입 후 ISC는 HBM 3사 공급에 착수했고 2025년 매출 2,202억 원, 영업이익 60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 영업이익은 34% 성장했습니다. 2026년 전망은 매출 약 3,290억 원, 영업이익 약 1,003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1,000억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SK가 5,225억을 건 이유,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니라 AI 반도체 시대의 검사 공급망을 통째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모품 분야에서 세계 1위인 회사가 2개 있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민호공업, 그리고 오늘의 ISC입니다. 같은 시장이지만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민호공업은 포고핀, 금속핀 기반의 테스트 소켓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ISC는 실리콘 러버, 고무 기반의 테스트 소켓으로 세계 1위입니다. 핀과 고무, 경쟁이라기보다는 같은 시장을 서로 다른 기술로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건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두 회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찍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칩의 핀수가 늘어나면 포고핀도 필요하고 러버 소켓도 필요합니다. 검사 난이도가 올라가면 두 방식 모두 수요가 커집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ISC에게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5조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은 27%대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미래 기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글로벌 테스트 소켓 시장 규모가 약 1.5조 원인데 ISC의 시총이 그 3배를 넘습니다. AI 반도체 성장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주가입니다. 경쟁 구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포고핀 방식의 기술이 고도화되면 러버 소켓의 침투율이 둔화될 수 있고 중국발 저가 소켓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러버 소켓 75%라는 압도적 점유율이 영원한 보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의 소모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핀으로도 세계 1위이고 고무로도 세계 1위라는 것. 설계는 미국이 하고 제조는 대만이 하고 장비는 네덜란드가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도체가 세상에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 검사 소모품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을 만들고 경쟁자를 인수하고 시장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결과입니다. 2001년 경기도 성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회사가 있습니다. 모토로라 출신 엔지니어가 세상에 없던 고무 소켓을 만들었고 일본의 경쟁자를 인수했고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삼성도 SK 이 회사의 소모품 없이는 칩을 출하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429조, 보스턴 다이내믹스 146조처럼 화려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존재하는 한 이 회사의 고무 소켓은 계속 필요합니다. 세상이 잘 모르는 넘버원, 히든 넘버원 K는 이런 기업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